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2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기축월 무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제일 중요합니다.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피고 격국과 용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고요. 우리가 무토를 비유할 때는 고항토라고 하죠. 대체적으로 큰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 방대한 토의 개념이고요. 무토는 왕하면 울체된다고 했습니다. 막히고 단단하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야 된다. 소토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을 땅을 이렇게 판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땅이 있는데 나무가 없으면은 땅이 단단하게 다져지면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물도 안 들어가요. 너무 다져지면. 근데 나무가 있어서 나무 줄기가 파고 들어가면 땅이 퍼석퍼석해지면서 땅 속으로 공기, 산소, 그다음에 물 등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땅이 윤택해지고요. 그 안에 미생물도 살고 땅이 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학교 운동장처럼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다져져 있으면 그건 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 중에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왕해지게 되면 반드시 소토소벽해야지 간목을 얻어야지만 무토로서 용도가 있겠고 간목만 있어서 물도 있어주죠. 물도 있어서 무토, 특히나 이 무토 같은 경우는 건토라고 합니다. 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도 좀 있어줘야 되고요. 물하고 나무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따뜻한 햇볕이 비춰줘서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무가 살아야지만 그 땅이 나무를 받아들인 땅이 옥토가 되고 생기가 있는 그런 땅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를 왕하면 간목을 쓰고 개수병화를 어떻게 유유적절하게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이런 무토가 태어난 월령이 축월이죠. 축월, 진술축미월 네 가지 4개월이 있는데 다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진월은 또 토가 왕 계절, 술월도 토가 왕 계절, 축월, 비월도 토가 왕 계절이지만은 인묘진의 진토는 봄의 토고요. 신유술의 술토는 가을의 토고요. 그다음에 해자축의 축토는 겨울의 토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축토를 동토로 보는 이유가 바로 겨울의 토이기 때문에 그렇고 미토 같은 경우에는 여름 토죠. 근데 바싹 말라 있기 때문에 사하라 사막과 같다 이렇게도 비유를 합니다. 자, 퀴즈. 축토가 동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세요. 축월이 아니라 5월입니다. 그러면 이 축토가 동토일까요? 동토가 아닐까요? 자, 이거는 퀴즈. 이 동영상 보신 분들 댓글로 자, 5월에 무토가 태어났는데 시가 축시다. 동토일까요? 동토가 아닐까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토가 겨울이기 때문에 결빙돼서 동토가 되는 것이고 축월에는 어떤 일간이냐에 상관없이 반드시 추운 한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조후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까요? 조후로 쓰는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우선시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까지 생각해 두시고 축월의 무토는 굉장히 왕하다. 그리고 격을 논할 때는 무토가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겁재죠. 그러면 겁재격이냐? 아니죠. 겁재격이라는 격은 없습니다.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이거는 겁재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일간 자체가 원령을 득해서 왕하기 때문에 마치 무토가 4월에 태어난 것처럼 왕하죠. 걸록격이죠.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니까. 그래서 걸록격은 아니지만은 준자를 붙어서 준에서 걸록격으로 본다. 준걸록격. 그래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축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편제격으로 이렇게 정제격이죠. 정제격. 그 다음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상관격. 요거는 이제 토금 진상관격이 아니라
토금 가상관격이 된다. 진상관격이 있고요. 가상관격이 있는데 여기 가짜, 거짓 가짜가 붙으면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왕한 것이고, 진짜가 붙으면 보다 진짜 상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관격에도 두 가지가 있다. 가상관격과 진상관격이 있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겁재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들이 이걸 또 양인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인격. 양인격 아닙니다. 무토가 양인격이 되려면 5월에 태어나야 양인격이 되는 거고, 다른 거는 양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5월에 태어나야 양인격이 되는 거고, 축 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됐다고 해서 이건 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축월에 토가 많은데 다시 토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신왕하다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간목이 있어서 소토소벽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을목이 있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관을 얻은 것은 좋겠고요. 더 좋은 점은 이제 연지에서 사화를 얻어서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거는 생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간도 왕하고 조후도 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월은 토왕절이죠. 토왕절. 근데 토왕절인데 축중 개수가 있잖아요. 그죠? 개수. 근데 이 축중 개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동절이라 많은 수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는 어느 정도 충분한 중에 화가 많아서 조우해 주는 게 낫겠지. 그냥 겨울이니까 축중 개수만 이렇게 무토가 예를 들어서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왕하더라고면 거의 뭐 예를 들면 시베리아 영해만큼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원령을 듣겠기 때문에. 근데 물이 손바닥만큼밖에 없어. 그런 의미가 없죠. 차라리 물이 충분하고 화가 많아지는 것이 훨씬 나은 거지. 그래서 축중 개수가 있다고 해서 물이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수기가 좀 어떻게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를 들면 다른 일지라든가 생시에서 다시 화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겨울에도 가뭄이 든 것과 같기 때문에 수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신금을 봤습니다. 신금. 선생님, 신금은 금이잖아요. 그렇죠. 신금은 금인데 이 신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임수라고, 무토 임수죠. 임수, 경급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는데 여기 임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중 개수만 있었던 거하고 신중에 있는 임수를 하나 더 얻은 거하고는 천양지차가 있겠죠. 이거는 수기가 이제 충분한 거고, 오히려 이제 화가 좀 부족하다 보니 화가 있어서 좀 따뜻하게 조후만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목이 좀 약한 것도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운에서 또 목이 또 왕해지는 운을 만나는 것도, 제가 만나면 또 목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니 사주 내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점 생각하시면서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3주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축월의 무토 원령을 얻었다. 그래서 이건 등령했다. 그죠? 신왕 사주가 됩니다. 신왕 사주. 간목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나, 일단 을목을 일단은 정관을 얻은 거고요. 그다음에 기토 투출되어 있어서 토가 더 왕한 중에 일단 겨울에 사화를 얻어서 미약하게 남아 조후 가능하고요. 수기가 부족했다 라고 보여지죠. 축중 개수만 있었다고 하면 신중에 있는 임수, 그 다음에 식신을 얻어서 땅 속에 암장된 지하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생시 보게 되면은,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자하고 신하고 합을 합니다. 본시 신자 진수국을 하겠죠. 그러면 동절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떻다, 한기가 가중된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운은 어떻게 가야 되죠? 화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목화 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죠. 요거 신잡이 되기 때문에 여명, 경인대운 인신충 되는 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요건 뭐 인신충 정도는 되지 않는 걸로 보겠고요. 그 다음에 개축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그러니까 축토도 습토잖아요. 그죠? 일간이 더 튼튼해지고, 개수 투출하게 되면은 역시나 개수가 신축에 다 뿌리를 뒀습니다. 한기 폭발, 겁나게 억수로 추워진다. 그러면 화가 살아나야 된다. 당연히 금수운 쪽보다는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생시는 되지 않는다. 될 수 있으면 원국에 충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점. 을묘시 묘의 을목에 다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정과는 그렇게까지 토를 소토소벽할 수 있는 좀 공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화를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주 화가 좀 부족하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병진시. 선생님 이거 토가 너무 많은 거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이게 술토가 아니고 또 스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을목이 좀 약할 것 같지만 진의 뿌리를 통근 가능합니다. 이거. 그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후도 어느 정도 투출된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괜찮죠. 요거는 그래도 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목화운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경인대운대 인신충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신자진인데 신자합할 때 얘가 없었을 때였죠. 요 충중봉합이 된다, 충이 되지 않는다, 인신충. 근데 요것이 이제 조금 의견에 좀 다툼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자수가 빠졌는데 신진합이 돼서 요거 인신충이 해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인신충이 될 것이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본시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긴 한데 이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인신충이 된다라고는 보진 않고 신진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이 경인대운이 뭐 그렇게 인신충으로 인해서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물론 이제 경인대운 중에 세운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고요. 경인대운 때 인사신 사명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고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합의된다고 하면 굳이 인사신 사명을 논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요거는 화가 좀 더 세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니 남자보다는 이렇게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병진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정사시죠. 이렇게 그러면 생시에서 사화의 정화까지 얻었기 때문에, 물론 요 사신합 수라고 보지만은 사화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신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능이 무토가 여기 사화에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사신합이 됨으로 인해서 사화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신합이 돼서 신금도 완전히 사화도 완전히 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또 남자의 경우에는 요거 정해되는데 사회충이 되거든요. 이럴 때 차라리 화를 한 점 더 가지고 있어서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남자도 뭐 당연히 뭐 병진씨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진 정사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여명은 병진씨, 여명도 정사시 선택하는 것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명이 정사시 선택 가능하면 이거는 신진이 이렇게 인신충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정사시면 무조건 인신충 사신 합의되기 때문에 인신충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병진 정사시 이렇게 선택하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조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기가 부족한 것도 어느 정도 보충해 줄 수 있다. 병진시, 정사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얻었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간지로 추월이기 때문에 간지로 천간에 병화가 투출되거나 이렇게 기둥으로서 화를 얻는 것이 무오에 무토가 투출되고 오화를 보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병진, 정사, 무호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되, 저라면 정사, 병진, 정사시, 여명은 병진씨가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남자는 정사시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 뭐 여명도 정사시 선택하면 확실하게 이건 인신충을 구제해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도 병진씨 등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미시 큰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경신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금수죠. 경신 신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금이 많아서 일간의 기운을 많이 뺏어가게 되죠. 화로서
조우하고 금의 기운을 좀 억제해 줄 필요가 있는데 사화 하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금수운 쪽보다는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을 바라는데 병진정서시에 비하면 그렇게 경신 신유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개해시도 동절에 금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수가 많아지는 것이니 한기가 많아지겠죠. 화가 필요한 사주가 되니 당연히 목화운 금수운보다는 목화운 쪽 가는 것을 잘 살펴보시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으로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이 사이 중은 구제가 안 되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신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말했던 병진정사시 특히나 정사시가 되면 인신충도 구제 될 것이고 병진시도 제 견해로는 제 생각으로는 구제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이후 대운이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쭉 갔을 때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시 오늘은 남녀 불문하고 병진 정사시인데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남명에 따라서 여명에 따라서 한번 좀 더 궁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2월 4일 이제 입춘이 되겠습니다. 입춘 시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 이 입춘이 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진짜로 을사년에서 어디로 병오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입춘 절입 시간을 절입 시점이 있어요. 입춘 절입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을사년에서 병오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면서 내일 또 사주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지금 1월 1일이 지나서 병오년이 아니라 이제 내일 입춘이 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말하는 적토마의 해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내일이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적토마 병오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